행복한 라디오 켜지나 청춘. 안녕하세요. 어느덧 햇볕이 뜨거워지고 매미가 노래를 부르는 초여름이 왔습니다. 이렇게 또 세월은 지나가면서 새로운 희망을 기다리게 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한 라디오 켜지나 청춘. 5월 19일 아침 방송을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신앙송 최수환. 업어주는 사람 이덕규. 오래전에 냇물을 업어 건너주는 직업이 있었다. 그전에 옛날에 잠깐 있은 것 같긴 하더만 물가를 서성이다 냇물 앞에서 난감해하는 이에게 넓은 등을 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병든 사람을 집에까지 업어다 주고, 그때는 교통도 안 좋고 뭐 시설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다리도 없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 병든 사람을 집에까지 업어다 주고 그날 받은 삭스를 모두 내려놓고 온 적도 있다고 한다. 세상 끝까지 업어다 주고 싶은 사람도 있다고 하네. 일생 남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버티고 살아서 그가 죽을 때 한동안 그의 몸에 깃든 다른 이들이 체온 맥박을 진정시키느라 사람들이 애를 먹었다고 한다. 네, 수원 선생님 잘 계셨어요? 네네. 네, 우리는 대화를 통해 생각과 감정을 서로 인정하고 또 받기를 원하지만 상대가 깊이 공감하면 대화를 계속하고 싶지만 반대의 경우엔 아무리 좋은 대화라도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그렇지. 요즘 최근 사회성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것이 공감에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공감하기가 어렵죠. 어려워요. 네. 다 생각이 다르니까 같은 문장을 놓고도 읽으면 다른 뜻으로 해석들을 하고 하니까 맞아. 기억해야 할 원칙은 상대의 말을 받아치지 말고 일단 수용해야 한다고요. 누군가 말을 꺼내면 반사적으로 받아치는 대화법이 더 일반적이다. 대화를 하다 보면 아는 것을 알려주고 싶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다. 하지만 상대와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잠시 참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참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뭐 이게 한 참 좋다, 색깔이 이쁘다 이러면 아 예뻐요 이러면 되는데 뭐 이쁘긴 뭘로 이뻐요 이렇게 그지 받아치면 그 누가 말을 또 하겠어요. 그래 맞아요. 아주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다들 듣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옳은 말씀입니다. 네. 그럼 조용필의 못 찾겠다 깨꼬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시의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시에 나오는 직업에는 이름이 없고 농부, 어부처럼 부자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의사, 검사처럼 사자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업어줬던 그 등을 찾아 고마워요 말하는 날이 5월이다. 잘 업어주던 사람 덕분에 나도 잘 엎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진다. 아이고 그러게 마음뿐이다. 젊은 사람은 청년들이 정말 옛날에 시골에서 강발저저 비는 많이 오고 강둑에 그냥 물은 네. 넘치고 건더기는 어떤 이제 돌멩이는 또 잠겨버리고 하니까 이제 청년들이 그 업어다가 또 청년들 아니라도 이제 저거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 업어다 놔주고 했는데 5월달에 그것도 업어야 되면은 아이고 요새는 뭐 그래도 요새도 뭐 업어서 강은 안 건너도 걷지를 못하고 오늘 텔레비에 나오는 거는 보니까 손주가 그냥 그렇게 할머니를 업고 그냥 이 할머니가 집에만 있으니까 갑갑하니까 그냥 잘 올라가지도 못하는 자유애를 언제 쫓아나와갖고 턱 앉아 있으니까 도로 내리지도 못하고 모시고 그래 그 고기 배달 다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걷지를 못하면은 아유. 그래 되는 거야. 네. 그걸 보니까 동감이 가기는 가는데 참 그래도 그 집 식구들은 애들도 그렇고 다 효자들이야. 며느리도 그렇고 그래갖고 그 모시고 그래 댕기고 그러더라니까 따뜻하더라고. 5월달이라 그런 걸 그 하는 모양이지. 내용이 좋았어요. 자 그러면 조용필 씨가 부르는 여행을 떠나요. 아이고 여행 떠나면 좋지.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야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습속을 벗어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산 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산 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지금 여러분은 행복한 라디오 최진아 청춘을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라디오 관악 FM 100.3MHz 관악 FM 앱이나 팟빵을 통해서 다시 듣기도 됩니다. 자, 그럼 백세 건강에 대해서 또 우리가 몇 마디 나눠볼까 합니다. 보폭을 넓혀 걷기. 보폭을 한 5cm만 넓게 걸어도 치매에 걸릴 확률이 50% 줄어든다는 놀라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넓은 보폭은 뇌를 건강하게 하여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근데 이게 말이지, 나이가 들면은 자연히 넘어질까봐 보폭을 좁히고 그렇게 해서 걷거든요. 그러니까 이래 뭐 55cm 그 뭐 넓히라 해도 마음은 있어도 마음대로 못 넓히는 거야. 아우 수환 선생님, 제가 오늘 새벽에 교회 갔다 오면서 어제 이거 썼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해본다고 보폭을 넓었더니 이거 아주 이 다리 사이가 다 아파요. 얼마나 또 넓혔걸요. 아유. 5cm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주 이만큼 넓혔나 봐. 아주 이렇게 걸을 때니 50cm나 넓혔나 보다 또. 아유 얼마나 아픈지 그냥. 큰일 나. 이것도 뭐 함부로 그대로 못 하겠어요. 근데 이 5cm를 하라 하는데 50cm 했나 봐.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지. 5cm는 조금이나 나. 근데 이제 그걸 보폭을 넓힌다는 걸 이제 이런 거 하면 이제 생각은 하지만 뭐 좀 이따 보면 또 잊어버려 갖고 네, 또 그전대로 또 그전 막 네, 가는 대로 가는 그렇잖아요. 거예요. 네. 좌우전 뭐 보통 뭐 어려운 게 아니야. 나이가 드니까 뭐 자꾸 불편하고 또 그렇게 해야겠다 해도 자꾸 잊어먹고 그런 게 나이 먹는 그게 뭐 징조지 뭐 어떻게 남들도 그러는데 우리끼리 뭐 맨날 그래도 소용도 없어. 그러니까 잠시는 그렇게 걸어지는데 좀 다른 생각으로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걸으면 또 옛날 그대로예요. 보폭을 주면 그거는 뭐 좁혀갖고 막 가는 거지. 네. 천천히 달 보폭을 넓히면서 그냥 힘있게 싹싹 걸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자꾸 넘어지려고 그래서 신발을 어제 비싼 걸 샀다고 안 넘어지는 딱딱한 거 밑에 가다 보면 그냥 자꾸 넘어질러서 하니까 네. 상태가 뭐 안 좋아 요새. 그건 그렇고 어쨌든 박인수의 사랑이요 노래나 들어봅시다. 네.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여 꿈처럼 행복했던 사랑이여 머물고 간 바람처럼 기약 없이 멀어져간 내 사랑아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라 지지 않는 사랑의 꽃으로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돌아오라 사랑이여 내 사랑아 사랑은 타버린
것을 까맣게 잊으려 해도 왜 나는 나를 잊지 못하나 오래 살아 오래 사랑 영원토록 못 잊어 못 잊어 네, 노래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 공부에 있어서 우리가 삶 속에서 꿈꾸는 것을 멈추면 인생이 끝난다고 합니다. 또 믿는 것을 멈추면 희망이 끝나고 나누는 것을 멈추면 우정이 끝나고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마음을 크게 많이 먹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자, 그럼 노래 한 곡 또 드립니다. 진국의 신사 최희준 노래입니다. 미련 없이 내뿜는 담배 연기 속에 아련히 떠오르는 그 여인의 얼굴을 별마다 새겨보는 별마다 새겨보는 진국의 신사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올리며 언젠가 불러주던 그 여인의 노래를 소리 없이 불러보는 소리 없이 불러보는 진국의 신사 유한근 기자의 이야기 찾아 삼천리 시간입니다. 유한권 기자의 이야기 찾아 삼천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유한권 기자의 이야기 찾아 삼천리는 수환 선생님과 저 둘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5월밖에 안 됐는데 최대 기온이 30도까지 쑥 오르면서 반팔차림도 많이 눈에 띄고 젊은이들은 완전히 여름. 쇼팬츠에 티셔츠에 배꼽도 안 내놓고들 다니는 여름철이에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기온이 최대 34도까지 치솟는 곳도 있는데 이쯤 되면 느낌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말 얼마나 더우려고 그러는가. 아유 힘들어요. 네, 7 내지 8년 전의 그 더위. 그러니까 자동차 보닛
위에다가 달걀 프라이를 했다는 등, 혹은 자동차에다 날달걀을 놓고 내렸는데 그 달걀이 익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정도였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보통 큰일이 아니다 정말. 그런데 실제로 그때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슈퍼 엘니뇨의 탓이라고 하는데요. 네, 한번 전달해드린 내용입니다. 엘니뇨는 열대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평소보다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통상 한 0.5도 이상 상승하면 저희가 엘니뇨로 정의를 합니다. 네, 바닷물의 온도가 0.5도만 올라도 엘니뇨라고 부를 수 있다나요? 0.5도가 정말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요, 큰 결과를 몰고 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슈퍼 엘니뇨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강도가 통상적인 엘니뇨보다 훨씬 강할 때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것도 걱정 태산이다. 네, 엘니뇨는 그러면 지구 온난화와 상관이 있을까요? 지구 온난화가 되고 기후 변화가 되면 엘니뇨의 특성이 변화한다는 연구를 많이 있습니다. 빈도나 강도가 높아진다는 연구들도 있죠. 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동태평양의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 수증기 공급이 많아지죠. 그러면 수증기가 많아지면 물폭탄 같은 큰 홍수가 됩니다. 네, 그러면 동태평양에는 비가 많이 내린 만큼 서태평양에는 내리는 비가 줄어들겠네요. 지구가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이 실감이 됩니다. 예사로 태국의 4월 평균이 34도인데 아이고 올해는 45.5도로 체감 온도가 50도 기록을 했다 합니다. 베트남 하노이 같은 경우는 이맘때 평균이 32도 정도였는데 올해는 44.1도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보통 걱정이 아니네요. 아유, 아이고, 정말 어떡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이고. 슈퍼 엘니뇨와 기후 변화가 중첩돼서 온도가 이렇게 오른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되네요. 한국은 통계적으로 강수보다는 온도 상승이 조금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특히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온도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네, 엘니뇨가 원래 있던 현상이라고는 하지만요, 지구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구 기온이 한 2도 정도 상승하면 생물 종이 한 15에서 40% 정도 멸종된다고 하니까 멸종된대요. 아유, 무섭네요. 아이고, 큰일 났네. 네, 환경에 계속 관심을 갖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 노력한다고 지금 와가지고 얼마나 그걸 해야지 이게 원상복귀가 되는지 문화에 정말 너무 우리가 편안하게 잘 지내고 그냥 환경에 나쁜 것도 겁도 없이 쓰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자동차도 많이 안 써야 돼. 어쨌든 뭐 편안한 거는 다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게 되나요? 지구에 종말이 올까봐 걱정입니다. 아, 그래요. 무서워. 네. 자, 그럼 산울림의 아니 벌써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벌써 해가 솟았나 창문 밖이 뻔하게 밝았네 가벼운 아침 발걸음 모두 함께 콧노래 부르며 밝은 날을 기다리는 부푼 마음 가슴에 가득 이리저리 지나치는
정다운 눈길 거리에 찾네. 아니 벌써 밤이 깊었나.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네. 해저문 거리를 비추는 가로등 하얗게 피었네. 밝은 나를 기다리는 부푼 마음 가슴에 가득 이리저리 지나치는 정다운 눈길 거리에 찾네. 아니 벌써 밤이 깊었나.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네. 해저문 거리를 비추는 가로등 하얗게 피었네. 밝은 나를 기다리는 부푼 마음 가슴에 가득 이리저리 지나치는 정다운 눈길 거리에 찾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쇼핑 카트는 뭐 점포 밖으로 끌고 나가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주민들이 전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강남구에 있는 한 마트 직원의 이야기입니다. 집에까지 갖고 와버려. 그래갖고는 도로 갖다 놓지도 않고 그것도 다시 끌어당기려고 하면 그게 너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요. 네, 명백히 재선 송기와 절도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아이고. 한 직원은 바퀴가 훼손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아무리 말해도 되려 항의를 하니까 이제 제재를 잘 안 하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막 달라드니까 그러다가 다치면 이제 문제가 뭐 또 마트에 있어요. 그게 또 다치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네, 조선비주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뉴코아 아울렛 강남점에서 만난 직원 A씨는 한 주민이 카트를 가지고 점포 밖으로 나가길래 짐도 무거우니 잘 사용하고 다음부터는 자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민은 오히려 화를 내며
40년 넘게 사용 중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하더라. 하면 마트 물건 사가지고 가지 말라고 부탁하면 오히려 클레임 걸었다고 말이지. 하소연합니다. 이와 같이 쇼핑 카트를 점포 밖으로 끌고 나가 개인용 카트처럼 사용하는 서초구 주민들 때문에 인근 마트 백화점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창피하다. 서초 구민들. 어쩌다가 하긴 이래. 미국서도 이제 마켓 가면은 멀리 이제 차가 보통 차로 다 나르잖아. 근데 이제 가까운 데는 그거 다 싣고 나가가지고 집에까지 가져가고 그러면 길에 또 그런 게 이 카트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 자동차가 와가지고 다 또 싣고 가고 그러는데 또 여기도 심하구나. 매년 100개가 넘는 쇼핑 카트가 분실되고 아이고 훼손돼 금전적 손해가 만만치 않지만 반출을 금지할 경우 항의가 들어오니까 매출이 떨어질까 봐 아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놈의 매출 때문에 그냥 그러게 말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시민 의식 실종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요. 쇼핑 카트를 사용하는 주민들은 편리한 시스템이라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러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외부로 반출되는 카트는 수백 대에 달합니다. 아이고. 그러네요. 16일 조선 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킴스클럽 강남점 주변 아파트 주민 다수가 쇼핑을 마친 뒤 구매한 물품이 담긴 쇼핑 카트를 점포 밖으로 가지고 나와 자신의 집 앞까지 끌고 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져간 쇼핑 카트를 반납하지 않고 단지 내에 세워둔다는 점입니다. 그럼 세워둬요. 아예 대문 앞에 쇼핑 카트를 놓고 분리수거 배출 등을 위해 쓰레기를 실어 나르는데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지난 10일 오후 잠원동 아파트 단지 내에 세워진 쇼핑 카트만 26대나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는 차 갖고 가기도 그렇고 그냥 홀몸으로 가가지고 카트 갖고 밀고 이제 몇 골목 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참 좀 곤란하겠다. 인근 신반포 네. 자이 아파트 단지 내에는 30여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와. 그 동네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버려진 쇼핑 카트는 마트 백화점 직원들이 직접 회수하고 있습니다. 대형 트럭을 동원해 쇼핑 카트를 실은 뒤 다시 점포에다 가져다 놓는 방식입니다. 그게 그렇다고. 미국도 그래요. 미국서도 이것 관계자에 따르면 매일 200개 이상의 쇼핑 카트, 그런 손님이 많다는 거지. 200개 이상의 쇼핑 카트를 회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쇼핑 카트가 점포 밖에서 사용되다 보니 매년 100개 내서 200개가 분실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걸 뭐 쇳덩어리라고 팔아먹나 왜 그래. 아이고. 쇼핑 카트를 직접 회수하는 직원 B 씨는 아파트 단지 말고도 대로변에 버린 경우도 많고 한강 테니스장 등 별의별 곳에 많다며 사람들이 다니다가 길에서 쇼핑 카트가 보이면 우리한테 전화하고 우리가 그걸 찾으러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전화도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다. 자, 누코아 아울렛 강남점 내부는 안내 입구가 이거 저기도 붙어 있었지만 일부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쇼핑 카트를 끌고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인근 마트 백화점은 제대로 된 제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쇼핑 카트 반출을 금지하면 오히려 항의를 받고 매출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매출 때문에 그런데 그걸 다 들고 가자니 힘들고 그걸로 또 차를 갖고 와서 맨날 그 하기도 그렇고 뭐 장봐 갖고 거기다 싣고는 집에 가져가는데 이것도 저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떡할 거요. 한 점포 관계자는 매일매일 그냥 수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며 위치 추적기를 다는 등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최대한 해소를 많이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 맞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심은경의 나성에 가면 들으면서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심은경의 나성에 가면 들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수환, 최돈인, PD의 강민근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심은경의 나성에 가면 들으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사랑의 이야기 담뿍 담은 편지.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하늘이 푸른지 마음이 밝은지. 즐거운 날도 외로운 날도 생각해주세요. 나와 둘이서 지낸 날들을 잊지 말아줘요.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함께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안녕 안녕 내 사랑.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꽃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어보내요.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예쁜 차를 타고 행복을 찾아요. 당신과 함께 있다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어울릴 거야. 어디를 가도 반짝거릴 텐데.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함께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안녕 안녕 내 사랑. 안녕 안녕 내 사랑.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많은 보릿고개여.
거칠은 보릿고개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저긴 목피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여. 불길이 꺾어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불길이 꺾어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통곡이었어.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움과 눈물 속에 난 그리워 보낼 뿐이죠. 스치듯 보는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홀홀 날아갑니다. 날 사랑하신가 하니 정말 행복하여서 설레이다 떠는 가슴은 아픈 줄도 모른답니다.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지금 이대로 죽어도 영없어요. 난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요. 오라버니 사랑한다만 해주세요. 정신을 못 차릴 거야. 오라버니 목소리에 울고 웃어요. 내겐 영원한 오라버니.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지금 이대로 죽어도 영없어요. 난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요. 오라버니 사랑한다만 해주세요. 정신을 못 차릴 거야. 오라버니 목소리에 울고 웃어요. 내겐 영원한 오라버니. 내겐 영원한 오라버니.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해